지금 서청원 의원하고의 관계도 뭐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오랜 좋은 관계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서청원 의원이 아닌 김무성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 아까 공천권도 말씀하셨지만 서청원 의원이라고 해서 뭐 공천권 내가 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은 정권 창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은 다음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하라는 겁니다. 다음 선거에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방법이 있어서 다른 겁니다. 네. 한 분은 꼭 서 대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강한 자강력으로 당을 휘어잡아가지고 박근혜 정부에 절대적으로 협조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겠다 이런 것 같고, 저는 당을 자유롭게 정치인 개개인의 철학과 이 창조성과 이런 걸 모두 보장하는 그런 활력 넘치는 당을 만들고 대통령에게 이러이런 것은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또 대통령께서 옳은 방향, 개혁의 옳은 방향을 잡아가지고 잘 가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개혁에 동참하고 싶은데 그걸 기회를 갖다 그동안 안 줬어요. 예. 그래서 모두가 대통령 개혁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서로 소통도 잘하고 이러한 분위기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인데 저는 그 후자를 갖다가 택하고 제가 그걸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할 말하는 대표가 되겠다, 정당이 되겠다 이 말씀은 기존의 새누리당이 못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부족했습니다. 예, 부족했다는 거죠. 네,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가 뭐랄까 여론을 제대로 대통령에게 전달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도 부족했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과 정례회동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소통이 부족했던 소리죠. 물론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집권 여당의 안정감을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복원돼야 될 일이고, 거대 조직은 예. 조용하면 썩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조직을 상권 분립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 정, 청이 서로 건강한,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래 해야만 건전한 관계가 되고 그래야 정치 발전이 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당정청의 건전한 관계 형성 예, 그게 중요하다. 행정부보다는 그 기능을 정당에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밝은 눈과 큰 귀가 되어가지고 국민의 정서, 국민의 여론 이런 거 갖다 제대로 전달 갖다 해야 된다. 그동안 안 해왔던 것이 아니라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앞으로 인사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어떤 인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기춘 실장이 꼭 필요하고 김기춘 실장이 계셔야 안정감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가야죠. 그러나 그러한 전제하에 제가 김기춘 실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당과 야당과 소통이 부족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주기를 바란다. 이런 요청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춘 실장의 소통 부족, 당과 당청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만든 사람이 김기춘 실장이다. 이런 말씀을 어디서 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아니, 꼭 김기춘 실장이 그렇게 했던 것보다 어쨌든 현상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당 운영에 김기춘 실장이 많이 관여하신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뭐 무승부다, 혹은 뭐 세월호 참사 속에서 뭐 선전한 거다, 여당으로선.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뭐랄까, 이건 진단이 있어야 또 미래 해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통한 민심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730 재보선이 또 예고가 돼 있는데 거기에선 또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된다,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의 결과는 국민들께서 여야 모두에게 강한 질책을 하신 걸로 저는 봅니다. 지난 선거에 비해서 광역자치단체장 숫자가 하나 더 늘었다, 하나 더 줄었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의 표밭이라고 생각했던 지역에서 간발의 차이로 신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이 많이 또 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겸하게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변해야 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우리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새누리당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이제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지금 우리가 국민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총리 언급한 거 가지고 좀 시끄러웠는데 실제 뭐 총리 그거 제게 애안들 지금 받은 게 그걸 제게 맞습니까? 해명해 기회를 예, 주시면 예. 감사하겠는데 제가 직접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이제 뭐 당에서 아마 총리 후보로 추천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또 그날 전 언론에서 제가 총리를 유력하다 이런 기사가 다 났었습니다. 예. 제 지역에 이제 한번 유세를 갔는데 아주 작은 유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니 아 이건 내 입장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게 옳겠다. 그래서 제 한 워딩은 언론과 주변에서 저보고 총리를 갖다 하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개혁할 역할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에 남아서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우리 당을 개혁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어느 매체에 청와대에서부터 연락받았는데 제가 그걸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버린 겁니다. 아. 사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매체에 제가 항의를 해가지고 바로 수정이 되긴 했으나 예. 그 일신이 이제 다 인터넷에 돈 돌았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55.3%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그 정도 나왔는데 높다고도 할 수 있고 뭐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런 국정 운영을 위해서 내가 당대표로서 어떻게 돕겠다 정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개혁 아젠다를 잘 잡으셨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인 비정상을 이제 정상화해야 된다. 그 작업을 한참 진행을 했습니다. 공기업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개혁이 시작됐다면 대통령의 그 옳은 개혁의 방향을 잘 수용해가지고 행정부나 청와대 비서실이 잘 했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관행적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각 분야의 개혁을 갖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갖다 개조하는 차원에서 해야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만 명실공히 우리가 선진국 대회로 올라갈 수 있다. 예.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 부분이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발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국회에서 서로 협상과 타협입니다. 협상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양보 없이는 타협이 안 되죠. 여당이 양보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서로 간에 지금 타도의 대상을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협상과 타협의 파트너로 지금 돌아와야 된다. 제가 그걸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사표를 던졌으니까 열심히 뛰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